워싱턴 DC에서 나오는 정치 뉴스. 이게 내 암호화폐 지갑에 바로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0%, 이게 뭘까요? 예측 시장에서 보는 1월 말까지 미국 정부가 문을 닫을,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10%면 이건 거의 일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갑자기 워싱턴의 정치 문제가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일까요? 저 멀리 워싱턴에서 예산안 가지고 싸우는 거랑 비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마감일입니다. 1월 30일. 이날까지 미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를 못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가 멈춰서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셧다운하면 미국이 빚을 못 갚아서 국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번 리스크의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사라지는 위험. 이번 셧다운이 금융시장에 던지는 가장 큰 폭탄은요, 바로 정부가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데이터 공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시장이 움직이려면 경제지표라는 나침반이 꼭 필요한데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짙은 안개 속에서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알려주는 고용보고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있는 소비지출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 금융시장의 심장박동과도 같은 핵심 정보들이죠. 이게 그냥 설마 그러겠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한 셧다운은 무려 43일 동안이나 계속됐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경제 지표는 그냥 영원히 발표되지 않고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데이터 공백이라는 게 왜 그렇게까지 시장에 치명적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장은요, 데이터를 먹고 사는 생물과도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금리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물가나 고용 데이터가 없는데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인 금리 결정이 그냥 찍기 게임, 추측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왜 비트코인이 특히 취약할 수 있냐? 바로 최근에 등장한 현물 ETF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리스크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도미노처럼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셧다운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확 키웁니다. 그럼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위험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때 가장 먼저 팔기 좋은 자산,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 뭘까요? 바로 가장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아직은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ETF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뭉칫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 압력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1월 23일로 끝난 딱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1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만약 셧다운이 짧게 한두 주 안에 끝난다면 그냥 단기적인 가격 변동 정도로 제한적인 영향만 주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3주, 4주 이상 길어지는 장기 셧다운으로 갔을 때예요. 이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고위험 자산 딱지가 붙게 되고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 이탈이 시작되면서 분석에 따라서는 최대 15에서 30%까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셧다운 시나리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가격대가 바로 6만 달러입니다. 이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니까 리스크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건의 더 큰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주류 금융 시스템, 즉 글로벌 거시경제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 자산들처럼 저 멀리 워싱턴의 정치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권의 심장부로 들어온 비트코인, 과연 탈중앙화라는 이상처럼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독립적인 자산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